네, 반갑습니다. 1월 8일 토요일 종목진단 시간입니다. 자, 좀 이제 주말다운 주말을 좀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제 그래도 지수가 좀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누그러졌죠. 그래서 이번 주말만큼은 조금 주식 걱정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쉬시면서 종목진단 하시라고요. 오늘 종목진단에 대한 또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방송 편안하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메커스, 그 다음에 에디슨 EV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고요. 한일 시멘트, 이렌시스, 뉴스 테마 특징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. 뭐 삼성전자하고 카카오 말 많은데 하나는 지역이고 하나는 극락이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종목들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. 우선은 메커스 먼저 좀 알아볼까요? 네. 메커스가 주가 상승률이 좀 있죠. 네. 10% 상승한 그런 모습인데 주가가 일단은 상승 흐름을 보인 이유는 이제 AMD와 자일링스라는 그 두 기업 간의 합병 이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. AMD와 자일링스라는 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은 아니죠. 미국에 있는 기업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합병을 한다는 얘기죠. AMD가 자일링스를 합병한다. 그거랑 메커스랑 뭔 상관인데 메커스가 바로 국내 상장사 중에서 유일하게 자일링스의 총판을 맡고 있다. 그래서 이제 수혜가 되는 거죠. 자, AMD가 일단 자일링스를 이제 인수합병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의 어떤 시너지가 굉장히 클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모습이고요. 지금 현재 이제 중국 쪽에서 뭔가 이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.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합병이 승인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곧 초읽기에 들어간다. 곧 승인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.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료가 딱 터지게 되면 이제 끝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부분들이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나면 이제 약간 다 올랐어 라는 느낌을 좀 가지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. 이게 2020년도 3,500원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요. 지금 한 3배 정도, 한 300% 정도 올라왔죠.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긴 한데 현재 추세도 굉장히 좋고요. 분위기도 좋고 뭐 느낌도 나쁘진 않습니다. 다만 이제 재료가 이제 노출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담스럽게 나타날 수 있겠다.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. 뭐 바로 앞이다.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이제 지난 작년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인수된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네,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2020년이니까 요때죠. 10월경부터 이제 인수를 선언한 그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메커스의 주가가 올라간 것은 그냥 자일링스의 영향이다.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기업 자체로 보더라도 뭐 기업 실적이나 이런 건 다 나쁘지 않습니다. 뭐 회사 자체가 나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를 통해서 또 이런 어떤 기업의 성장성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이야기들은 일단 앞으로 이제 뭐 반도체 공정 쪽에서의 그 이야기들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 AMD와 이 자일링스의 인수합병이 이제 파운드리 파트너사에서의 고객사로서의 어떤 위상이 높아진다.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업황 호전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메커스한테는 좋은 얘기가 되겠죠. 자, 다만 이제 재료가 노출되고 나서 공개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주가의 흐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. 왜냐면 거기에 대한 이슈를 전부 다 이제 주가가 만들어냈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. M&A 전까지는 계속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은 추세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계속 홀딩 하실 것을 일단은 좀 권장해 드리고요. 신규 적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하죠. 뭐 재료의 어떤 발표 임박도 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. 매수하려면 아래쪽 지지라인 때 뭐 8,000원까지는 일단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금요일 종가가 9,360원. 그래서 8,000원까지 내려가면은 한 7% 정도 변동성 나온단 말이죠. 그러니까 신규 매수 들어가시기에는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.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5일 이평선 지지선을 보시면 되겠고요. 짧게 지지선 보실 분들은 9,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근데 9,000원 지지선보다는 5일 이평선을 가지고서 단기적 패턴을 지지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래쪽 최종 지지 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8,000원 정도가 되겠고요. 지금은 그냥 홀딩 전략만 잘 유지하셔도 현재 추세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재료가 노출된 이후에 변동성 여부에 따라서 매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에디슨 볼까요?
에디슨은 참 말이 많았던 종목이죠. 뭐 쌍용차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쌍용차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막 상승했었어요. 이게 지금 보시면은 1,500원짜리 종목인데 82,000원까지 올라갔고요. 몇 배 올라갔죠? 1,000원짜리가 8만원 갔으면 약 80배인가요? 1,000원이 만원 가면 10배잖아요. 그 다음에 다시 8만원 갔으니까 80배 정도 올라간 건데 어마어마한 상승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상승이 일어났다. 이거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부분인데, 자,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진단해드렸던 것 같아요. 이거 매도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,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. 지금 쌍용차 인수가 약간 불투명해져 있다.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대주주가 이제 주가가 상승한 틈을 이용해서 정리했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. 지금 이게 현재 시점에서 그다지 좋은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란 이야기죠.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뭔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, 그 다음에 대주주가 팔아먹었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, 이런 것도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약간 뭐 부정거래라든지 뭐 불공정 거래 행위,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어떤 시세 조정이라든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있었는지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도 조사까지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지금 뭐 쌍용차 인수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. 현재 지금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왔고요. 할 만큼 다 해먹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자리에서 계속 뭔가 희망적인 부분을 잡아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약간 불투명해졌다는 이야기,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감,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악재가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.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8만원에서 2만원까지 떨어지지 않았냐, 이걸 보는 게 아니라 1,000원짜리 종목이 2만원에 아직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죠.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글쎄요, 지금 뭐 난 좀 더 보유하시겠다 생각하시면 저점 잡아드릴게요. 18,30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신규 저가는 들어가지 않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단기적 변동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. 저 정도 시세가 나왔다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. 그래서 그 부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한일 시멘트 볼게요. 한일 시멘트로 넘어가면, 자, 요거 지금 주가가 금요일날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. 14.59%. 자, 왜 빠졌을까? 자사주를 팔았다. 이거 지금 카카오페이 이야기랑 비슷하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, 자사주를 매각해버립니다. 주가가 올라가니까 자사주 매각하겠다, 이런 얘기인데, 이것도 주가 많이 올랐어요.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. 21년 뭐 지금까지 해서 계속 올라온 모습이었고요. 이것도 뭐 8,000원부터 시작해서 25,000원이니까, 네, 4, 8에 32, 이건 아니고요. 네, 3, 8에 24, 뭐 이 정도 되겠네요. 3, 8에 24 맞죠? 8일은 8, 8, 26, 8, 3, 24. 맞죠? 네. 8에 24. 그래서 24,000원 정도까지 해서 3배 올라가는 모습. 자, 300% 정도 수익이었다라면은 자사주 매각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,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갔고 또 이제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뭔가 돈이 좀 필요했다. 그러면 자사주 매각을 좀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근데 매도를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 거고, 또 지금 그 전량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. 시간의 대량 매매를 통해 가지고 257만 8,100주.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다 갖다 파는 거예요. 한일 시멘트 이 회사가 자사주를 다 갖다 팔아먹은 거죠. 그러니까 요렇게 해버렸고 매각 가격이 23,000 네, 900원 이렇게 돼가지고 매도가 됐습니다. 물론 이거 사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다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, 이렇게 블록들이 한번 나오고 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. 뭐 법적으로 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요, 뭐 아무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. 근데 주가가 이제 상승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매각을 했다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.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이제 경영진 매각을 통해가지고 아주 그냥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처럼 한일시멘트도 그런 거다, 괘씸하다,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. 뭐 하려고 자사주 매집을 파냐? 자사주를 파느냐? 자사주를 파는 이유는 회사가 안 좋기 때문 아니겠느냐? 뭐 등등등의 얘기인데, 글쎄요,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,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. 뭐 일단 회사는 자사주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, 이렇게 많이 올라간 틈을 이용해서 팔아먹는다는 거, 투자자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어쨌든 이런 형태의 블록딜 모양이 나타났다는 것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지지선 여부가 2만원 정도에서 지켜지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2만원 지지 못하게 된다면 지난 9월에 밀려 내려간 것처럼 그 정도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
있습니다. 그래서 2만원 지지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. 신규 조건은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. 가지고 계신 분들도 2만원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보유 여부를 결정해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.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뭐 아직까지 근데 업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건자재 상황은 좋긴 좋은데 네,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네요. 네. 자, 이렌시스 볼게요. 이렌시스는 로봇 쪽입니다. 지금 삼성전자에서 로봇 관련한 부분, 로봇 분야 대형 M&A가 곧 나올 거예요.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.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. 뭐 이런 얘기. 그래서 조만간 삼성전자의 로봇 관련한 대형 M&A 인수합병이 일어날 것이다.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 로봇 관련주에 쏠리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이렌시스입니다. 지금 로봇 사업, 올해 로봇 사업 추진 속에서 로봇 청소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막 퍼지고 있거든요. 왜냐면 이제 생활 밀착형 그런 로봇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. 가장 먼저 할 것이다. 그 다음에 그런 기업들을 인수할 것이다.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로봇 그 청소기 안에 들어가는 감속 모터 이것을 유일하게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. 이 청소기 감속 모터 쪽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% 정도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다, 괜찮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.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고객사 같은 경우가 SDS, 삼성 SDS, 뭐 SK 매직, 코웨이, 뭐 청원 아이스, 뭐 코맥스, 유진로 뭐 등등등등등이 전부 다 고객사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진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 포함이 되었다. 그래서 주가가 빵 튀어가는 모습. 지금 로봇 관련주들 다 같이 올라간 모습인데요. 그러니까 로봇에 조금이라도 발 하나 걸치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M&A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. 이건 어떤 얘기 나왔냐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그 CES 2022가 지금 개최됐잖아요. 여기서 M&A와 관련된 어떤 소스가 있습니까? 라는 질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. 라는 얘기를 했었단 얘기죠. 그 다음에 뭐 조만간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 당장 오늘 내일 일어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시세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로봇 관련주들은 삼성전자의 M&A 재료가 빵 터지면은 거기서부터가 이제 내리막길 걷게 되겠지만 M&A 이슈를 계속해서 부풀리고 있고 누가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전부 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런 로봇 관련한 패턴에서 연결되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홀딩 전략 가져가시는 거 필요하겠고요.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목요일 정도가 좋았네요. 그죠? 좀 들어왔을 때 지지선 눌림목 패턴이잖아요. 이럴 때 공략하면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 공략하시려면 주가 한참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. 옆으로 서주거나 한 3,500원 정도 또는 그 아래쪽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 그 가격대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매수는 일단은 가격을 많이 깎아주면 진행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매수 들어가기 좀 어렵고요.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변동성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일단은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셔도 되겠다. 그 말씀 드립니다. 자,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까요? 삼성전자는 실적이 아주 좋아요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뭐 외국인들 계속 사들이고 있고요. 뭐 난리가 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뭐 역대급 실적이라고 나오니까요. 그래서 이 역대급 실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올해도 사실은 작년보다 실적이 더 좋아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기조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 회복을 타고서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다면 요거 하나만으로도 삼성전자를 우리가 오랫동안 들고 가야 될 이유가 충분하겠죠.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를 굉장히 괴롭혀가지고요. 개인들 다 털어져 나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서는 반등이 좀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. 한 가지 살짝 걱정되는 것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약간씩 틀어지는 모양새들이 좀 있긴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들어올 만큼 다 들어왔고요. 지지라인 때 77,000원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좀 되면서 반등 나가는 모습이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를 생각하신다면 79,000원 아래쪽, 즉 최대한 8만원 아래쪽에서 공략하시는 것이 필요하니까 뭐 대신에 이제 접근을 할 때 왕창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사보고요. 상황 보고 추가 매수 들어가는 그런 정도로 분할 접근하시면은 나쁘지 않다 생각되고요. 대신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단기적 패턴으로 대응하실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셔도 좋고요. 매수 의견은 분할 접근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.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일단 전고점 넘어가서 뭐 10만원, 12만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래서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긍정적으로 삼성전자 보시는 거 권장해 드립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. 잘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
자, 그 다음에 카카오 넘어갈게요. 카카오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, 일단 뭐 그룹주 전체적으로 다 안 좋고요. 카카오도 별로 안 좋습니다. 뭐 정부 규제니 뭐니 이야기들 많이 나와서 그렇긴 한데 일단 추세가 내리고 있잖아요. 하락 추세로 진행되고 있어서 부담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제 RSI 지표가 지금 과매도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. 지난 9월 달에도 RSI 지표가 과매도 들어가면서 단기적 반등을 보이긴 했습니다. 근데 이게 그냥 단기적 반등으로 끝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RSI 지표가 과매도 들어가서 저점권에서 기술적 반등 보여줄 수 있다 하더라도요. 지금 자리를 노려서는 안 됩니다. 반등 나가는 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겠고요. 지금 시세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.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지점 받아주는 데가 저 밑에 있단 말이에요. 저 밑에 있는 지지점까지 여러분들이 견디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. 이게 만약에 7만원, 지금 8만원 아래쪽에 지지선이 있는 것 같은데, 이 라인까지도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안전한 지지라고 볼 수는 없겠죠. 근데 어쨌건 8만원까지만 내린다 하더라도 지금 10만원에서 8만원까지 내린다. 지금 여기서도 지금 10만원에 사가지고 8만원까지 내려도 굉장히 큰 충격인데, 저 위쪽에 샀을 거 아니에요. 12만원, 13만원, 14만원 이렇게 샀을 때 8만원까지 내린다면 이거 회복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장기적 상승 추세 이후에 추세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. 지금 종목에 대한 어떤 플랫폼 이런 것들은 뭐 내년도에 좋아진다, 뭐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는 얘기 있는데,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하반기까지 내린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바로 주가에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확인되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한참 지난 다음에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하락 추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리스크 관리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.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하시거나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.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단기 반등에 속지 마시고요. 단기 반등 시점을 이용해서 매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이네요. 메커스, 에디슨, EV, 한일시멘트, 이렌시스, 삼성전자와 카카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. 종목 진단 잘 참고하셔서 좋은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